자, 이 앞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 5보다 작은 자연수 같은 경우는 대상이 명확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집합이라고 하고요. 어떤 그러한 기준에 맞는 거를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다음 중 집합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라는 거는 기준이 어때요? 명확하지 않죠? 이런 건 집합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이런 것도 집합이 아니다. 성적이 나쁜 학생.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집합이 아니고요. 착한 학생.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런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스몰 a가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겠지. 그쵸? 우리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학은 어쨌든 이제 무언가의 어떤 거를 상황을 갖다가 기호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원소는 이제 소문자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 A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고, 이런 것들은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기호 이거는 원소가 이제 엘리먼트잖아, 그치? 이거 이제 약간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연수 집합을 N이라고 하고요, 정수를 Z, 실수를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다음 중에서 0은 이건 무슨 말이야? 0은 자연수의 원소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0은 어디에 원소에 속합니까? 정수에 속하겠죠. 마이너스 1은 자연수다 라는 얘기가 얘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2분의 1은 Z는 정수니까 당연히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트 2는 Z는 정수죠. 당연히 얘도 안 되는 거고요. 루트 5는 실수다, 얘는 맞는 표현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조건제시법이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는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것을 바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를 쓸 때 이거 하나만 조심하자.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이 2개고 2가 2개잖아. 개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씩만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너무나 많고 일정한 만약에 규칙이 있다면 가운데 뭐 땡땡땡 뭐 말줄임표 같은 거 이거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1부터 100까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니? 자, 조건제시법이 중요한데요.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조건을 제시한다, 이런 뜻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의 표현은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꼭 이게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조건제시법을 보면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뭔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A는 여기 있는 네모를 원소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는 이 네모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간 그림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방식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원소 나열법은 6의 약수를 이렇게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를 A의 원소로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X가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제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집합은 동그라미로 하시고요.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체 집합은 네모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생각을 해봐. 자, 유기의 약수들을 만약에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 게 눈에 훨씬 보기 편하니 이렇게 나타낸 게 눈에 보기 훨씬 편하니? 당연히 얘가 좀 더 편하겠죠. 직관적으로 원소들이 무엇인지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여기 있잖아. 공통 성질을 알기가 좀 어려운 성질이 있고요. 얘는 공통 성질은 알기가 쉬운데 구체적인 원소는 내가 하나씩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집합 사이의 관계,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공부하면 더 이제 알 거니까 그때 하고요. 원소의 개수가 많은 거는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야. 여기 안에 만약에 뭐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뭐 다 쓰려면 굉장히 좀 불편하겠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많이 쓰는데 우리는 학습 목적상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바로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도 조건제시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한, 무한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개수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어요. 유한계라는 거는 1억 개라고 하더라도 셀 수 있으면 유한이 되는 거지. 아무리 많아도. 무한이라는 건 당연히 셀 수 없어야 되겠지. 그쵸? 예를 들면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뭐 100 이하의 자연수 같은 거가 되겠지. 무한집합은 뭐가 되겠어? 그냥 자연수. 그냥 자연수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무한집합이고요. 공집합이라는 건 이 공짜라는 게 빌공짜야. 공간 이런 뜻이 빌공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는 요렇게나 요렇게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유한이라는 거는 원소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내가 카운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유한집합일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나타내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얘는 이제 넘버의 약자고 여기에는 집합 기호가 들어갑니다. 알겠니?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뭐 A가 1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A집합은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10까지 10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면 A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10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는 얘기니까 3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A가 공집합이야. 그럼 NA 같은 경우는 A의 원소가 몇 개냐라는 얘기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개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기 문제 여러분이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잠깐 볼게. 자, 집합인 것만을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했고요. 집합이 된다라는 거는 나한테 물어보든 너한테 물어보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야. 유명한 축구선수다. 이거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손흥민이 아무리 유명해도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마찬가지겠네요.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의 모임.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공집합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짝수인 소수의 모임. 짝수인 소수. 집합 맞아요? 안 맞아요? 맞나요? 짝수인 소수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어떤 거 하나 있습니까? 2 하나 있죠. 그래서 얘도 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높은 산,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 그치? 홀수의 모임 같은 경우도 뭐가 되겠어? 집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거는 풀어보세요.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자, 2, 3, 5, 7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x, 바, x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수학에서 어쨌든 그냥 짝대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바라고 읽으면 돼요.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2, 3, 5, 7, 10 이하의 소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원소나열법, 얘가 조건제시법 이렇게 되겠지. 잘 표현한 거 맞네요. 자, x바 x는 8의 양의 약수라고 했고요. 8의 양의 약수는 1, 2, 3, 8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얘도 제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음의정수라고 표현했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뭐가 규칙이 있을 때는 땡땡땡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의정수 제대로 표현을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얘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뭐 3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3차 방정식이고 이거에 0이 되게 하는 x값을 한번 구해봤더니 0, 3, 5가 되느냐 그 얘기야. 맞습니까? 맞죠? 자, x는 1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짝수인데 30이 들어갔다. 그렇지?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됐다. 뭐 아주 기초적인 이런 문제들이야. 이 앞쪽은 어렵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집합이 있습니다. A가 이제 이렇게, B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PQ를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P라는 집합은 뭐냐면 A하고 B를 더해서 만든 결과물이 바로 P의 원소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조건제시법은 항상 여기에 그러면 A는 누구고 B가 누군지를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지. 그래야 거기에 맞는 애들 내가 계산해서 더한 결과값을 가지고 뭐 할 거니까 P 원소를 할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A는 그러니까 스몰 A는 A 집합의 원소이고요. 스몰 B는 A 집합의 원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해 봅시다. A 집합의 원소는 2, 4, 6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A가 2가 될 수도 있고 B가 뭐가 될 수도 있어? 2가 될 수도 있겠지. 여기에서 선생님 A하고 B는 다른데 A, B가 둘 다 2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A, B, C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죠? 미지수라고 부르죠. 미지수란 게 뭐야? 지정되지 않은 수를 말하는 거야. A, B가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숫자를 가져도 상관없는 거지. A가 2가 되고 B가 2가 돼도 미지수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지 뭐 할 수가 있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2 하면은 얘는 뭐 당연히 4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A는 계속 2 놔두시고요. B가 4라고 하면은 6이 될 것이고요. B가 6이라고 하면은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4라고 고정을 시키고, B가 이제 2인 경우는 6. 여기 있으니까 얘기했어요.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오더라도 우리가 원소를 작성할 때는 몇 번만 쓴다고? 한 번만 쓴다. 자, 4와 마찬가지겠죠. 8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이면은 10이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6이면 얘가 마찬가지 2일 때 4일 때 이미 다 그 값이 있죠. 그 다음에 B가 6일 때는 6 더하기 6이니까 12에서 이렇게 이게 바로 P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 B 곱하기입니다. 얘를 2라고 고정을 딱 시켜 놓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나는 Q의 원소라고 할 거야 라는 얘기야. 근데 스몰 A는 A 집합이고요. 스몰 B는 B의 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얘를 뭐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부터 하나 고정 하나 시켜놓고 보면은 쭉 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A를 4라고 고정시키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 0은 이미 있으니까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이라고 A를 딱 고정시켜 놓고 B를 순서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6, 6 요렇게가 바로 내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360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습니다. 즉 A, 5, 8은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집합 B는 뭐냐면 X하고 Y를 더한 결과물을 내가 뭐 할 거야? B집합으로 만들 거야 이런 얘기야. X라는 거는 A의 집합이고요. Y라는 것도 A의 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X하고 Y는 이런 표시가 딱 되어 있다. 같지 않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Y는 A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5가 되거나 뭐가 될 수 있어? 8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5하고 더하면 A 더하기 5가 되고요. 8하고 더하면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5라고 한번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Y가 A가 된다 하더라도 A 더하기 5가 여기 있다. 그치? 그
그 다음에 5는 올 수가 없겠죠.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올 수 있어? 8이 올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5 더하기 8 해가지고 1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을 딱 고정시켜 놓고요. A가 되는 케이스 A 더하기 8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되는 케이스 13도 여기 있네. 그쵸? 여기 누구는 올 수 없습니까? 8은 올 수가 없겠죠? 같이 않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내가 찾는 B의 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30이라고 했네요. 이거를 모두 더하면 2A 더하기 5하고 8, 13이니까 26이 30이다 이 말이 되겠지. 계산해보면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단순 그냥 계산 문제들입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네. 그치? 자, 여기 앞에 이제 n이 붙으면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는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여기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공집합이 맞아요. 어떨 때 공집합이냐? 혼자 단독으로 사용될 때가 공집합이야. 알겠니? 이러한 집합 기호 안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얘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기호다, 숫자다라고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소야. 알겠지? 집합 안에는 꼭 1, 2, 3, 4 이런 것만 올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뭐 A, B, C 뭐 사실 이제 나중에 들으면 다 쉽게 다 이해할 내용인데, 처음은 이제 약간 그동안 배웠던 수학과 조금 다르게 전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약간 약속, 규칙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로운 것 뿐이야. 그것들은 천천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쭉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하시면 별거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가 공집합, 즉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사용되면 그냥 어떤 이 집합 안에 하나의 어떤 원소로서 뭐 한 거야? 들어온 거야. 알겠지? 이러면 더 이상 아닙니다. 뭐 그냥 좀 이렇게 과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우리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아놓은 게 바로 얘네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이렇게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니 얘들아? 1개 들어있지. 그러니까는 이 외 좌변은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변 같은 경우도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어? 1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1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뭐야? 잘못됐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NA하고 NB가 같다라는 거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A하고 B가 같겠냐 이런 말이야. 알겠니? 자, A하고 B가 같으려면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 되겠어? 거기 안에 있는 원소들도 같아야 되겠지. 예를 들면 A는 1, 2, 3이야. B는 만약에 4, 5, 6이야. 그러면 당연히 A 집합의 원소 3개, B 집합의 원소 3개잖아. 그치?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는 NA, NB라는 거는 그냥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나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거기 안에 있는 애들이 누군지는 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야. 자, 여기 있습니다. 얘는 x-3의 제곱이 0이 되는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3 하나밖에 없겠지. 맞죠? 그러면은 NA는 1개냐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는 9의 양의 약수니까 139가 될 것이고요. 얘는 25니까 1, 5, 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NA도 3개고요. NB도 3개니까 같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기억 리을이 정답이다. 자, 363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이 집합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집합이라는 거는 집합 딱 그 기호 안에 방정식, 부등식 뭐든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집합이 껍데기 자체 내용은 사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방정식, 만약 3차 방정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1학기 때 배웠던 3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야 되고, 부등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1학기 때 부등식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고 그 안에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집합은 그냥 하나의 어떤 자판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내가 콜라를 넣든 사이다를 넣든 뭐 주스를 넣든 뭐든지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이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A집합 같은 경우는 얘들아 x, y라는 좌표를 뭐 하겠다는 거야? A집합으로 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라는 건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원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축, y축. 자, 얘가 1이고요, 1이고요, y 1이고요,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x, y가 얘들아 뭐라는 얘기야? 정수란 얘기야. 그러면 이 원 위에는 수많은 뭐가 있겠어? 점들이, 좌표들이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x, y가 모두 정수로 표현되는 거는 몇 개 있겠니? 하나, 둘, 셋, 네 개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NA는 몇 개가 되냐? NA는 4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같아야 되니까 MB도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4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게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 보니까 X를 원소로 가질 건데요. 어떤 X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 근데 그 X는 뭐만 가능하다고? 자연수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요.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쵸? K 값에 따라서 첫 번째 X라는 친구는 이렇게도 당연히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이렇게도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엥?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밖에 없어? 4보다 일단 작아야 되니까 3개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절대적으로 MB가 몇 개가 될 수가 없습니까? 4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는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는 5가 들어가야 되고요. 6이 들어가야 되고요. 7이 들어가야 되고요. 8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K라는 친구는 당연히 8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그래야 8을 뭐 할 거니까? 포함을 할 거니까. 그 대신 9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항상 이 부등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야? 이퀄이 붙어야 되느냐? 안 붙어야 되느냐? 그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K가 이퀄이 붙는다는 거는 K가 9란 얘기지. 맞죠? 그러면 K가 9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X는 K보다 작아야 되니까 9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5, 6, 7, 8만 정확하게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찾는 K의 범위는 이렇게. 이거 무슨 문제야? 원방과 부등식을 합친 문제야. 집합 문제 아니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집합 문제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합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정확하게 내가 해석해서 문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알겠지?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S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고요. 이러한 조건을 뭐 한다 그래서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알겠니? 자, 집합 S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얘를 만약에 만족을 하려면, 자, X라는 친구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X는 당연히 2분의 1이나 뭐 마이너스 3이나 뭐 루트 2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 자연수만 되겠지. 자연수 제일 작은 거 X가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X가 1이면 1이라는 게 S라는 집합의 원소라면 6 빼기 1 얼마? 5도 뭐가 돼야 돼? S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1하고 5는 무조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커플이야. 커플 얘네들은 1이 있는 곳에 5가 있고 5가 있는 곳에 반드시 1이 있어야 돼. 만약에 1만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도 뭐 하는 거야?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1, 5가 같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1, 5는 어떻게 보면 원소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실제로는 내가 몇 개로 취급할 거야? 한 개로 취급할 거야. 왜? 이론은 무조건 뭐 하니까? 세트로 다니니까. 약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이웃하는 애들이야. 떨어질 수 없는 애들이야. 우리가 처음에 경우의 수 우리 이웃하는 거 어떻게 구했어? 두 명을 묶어서 한 명으로 보고 계산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으면 당연히 4가 뭐가 되겠습니까? 커플이 되겠죠. x에다가 3을 넣으면 당연히 3이 짝꿍이 되니까 3은 뭐 하는 거야? 혼자 다녀도 되는 애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S라는 집합은 자 1,5, 2,4, 3이라는 친구가 셋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만 돼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렇게만 되더라도 상관없고요. 요렇게만 돼도 상관없어요.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자. 얘를 편의상 얘를 원소 1번, 얘를 원소 2번, 원소 3번이라고 본다면 S라는 집합이 원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왜? 1, 5라고 해도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을 당연히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S가 원소가 한 개인 경우에 S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S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 한번 생각해보면 두 개인 경우는 당연히 1번, 2번 또는 2번, 3번 또는 3번, 2번, 3번, 1번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집합이라는 단원 뒤에 경우의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 이미 배웠잖아. 너무 배치가 잘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지금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몇 명이야? 3명이야. 대기자가. 그럼 나는 그 중에 한 명만 내가 고르고 싶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3C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니? 그래서 3C1으로 가서 3개가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1, 5만, 2, 4만, 3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원소가 이제 두 개인 케이스다. 그러면은 당연히 3개 중에 몇 개 택하면 됩니까? 2개 택하면 되고요. 3C2는 3C1이니까 얘도 몇 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개가 되고요. 얘가 바로 1, 2, 2, 3, 3, 1 이렇게 택하면 되겠지. 원소가 3개인 경우는 3개 중에 몇 개 택해야 돼? 3개 택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S가 될 수 있는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인 케이스, 두 개인 케이스, 세 개인 케이스를 모두 더한 7개 나는 S 집합을 이 조건에 맞는 집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종 한번 볼게요. 비슷한 느낌인데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NA의 최소값이야. 최소값. 됐죠? 자, 가조건 3은 A의 원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의 원소에 3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알아듣겠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스몰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라면 얘도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것보다 식만 조금 뭐 한 거야? 더티하게 하는 것 뿐이야. 위에는 그냥 x면 6-x에서 계산이 좀 편리하게 하는 것 뿐이고 얘는 약간 이런 분수식으로 우리한테 나타내서 계산만 조금 부담스럽게 한 것 뿐이야. 똑같은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3은 무조건 누구의 원소라고 했니 얘들아? A의 원소라고 했지. 그러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1 빼기 3이니까 A라는 집합은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무조건 뭐 해야 돼? 있어야 되겠지. 무조건.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3 덕분에 무조건 A라는 집합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겠지. 왜? 마이너스 2분의 1은 빠질 수가 없는 애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이 역수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3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 덕분에 무조건 A 집합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3분의 2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1이고 그거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 다시 3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3분의 2가 들어오면서 다음 네가 끌고 들어올 애가 3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3이라는 친구로 시작을 해서 무조건 A집합이 된다라 그러면은 끌고 와가지고 얘네까지는 무조건 돼야 돼. 그런데 A집합이 3이 아닌 또 다른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 1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뭐라 그런 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다른 애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꼭 있어야 될 애들만 있으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고요.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글자의 어떤 느낌을 가지면 어떤 전체의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부분. 근데 집합에서는 이제 부분인 집합이라는 거를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알겠어? 전체도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습니다. 자, B가 얘를 B라고 할게요. B가 1, 2, 3이야. 알겠어? 그런데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A라는 친구는 정말로 B의 일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 뭐 일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까지도 가능하냐?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우리는 수학에서는 부분집합이라고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물론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공집합도 우리는 B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B가 만약에 이렇게 원소가 3개야. 알겠지?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원소가 하나만 있는 거, 그게 바로 몇 개가 되겠어? 3C1에서 3개가 되겠지. 원소가 2개가 있는 거 같은 방법으로 3C2에서 또 3개가 되겠지. 원소가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 3C3에서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1, 3, 3, 1 해가지고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의 부분집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선생님이 개수 이야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쉬운 부분 설명해주고 어쨌든 일단은 자, 부분집합입니다. 원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모두 속할 때, 즉 X의 원소이면 반드시 B의 원소이기도 할 때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럴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부분집합은 집합끼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원소는 왼쪽에 꼭 왼쪽이라고 표현할 필요 없죠. 한쪽에는 원소가 와야 되고 한쪽에는 집합이 와야 돼. 그리고 약간 삼지창, 이게 이렇게 뿌리 3개인 거, 삼지창에 표시로 되어 있는 거야. 영어 엘리먼트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근데 이제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3개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2개야. 그리고 당연히 부분집합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등하게 둘 다 뭐가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만약에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야. 부분집합의 성질입니다.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부분집합이라고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집합에 대해서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최소한 원소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만약에 C의 부분집합이라면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배열을 아직 안 배웠긴 하지만 느낌상 A가 이렇게 있으면 부분집합이라면 B는 당연히 A를 뭐하고 있어? 감싸 안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원소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도 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원소가 있다면 얘는 A의 원소는 아니지만 B의 원소로 되는 걸 말하겠지. 느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C의 원소니까 이렇게 또 C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쵸?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 있는 C의 원소에 속한다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까지도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야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앞에 진짜 하나 더 붙었어. 그치? 그냥 부분 집합일 때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까지 뭐라 그랬어? 부분 집합을 인정한다고 했지? 근데 앞에 진짜를 하나 딱 붙였어. 진짜 왜 붙였어? 강조하려고. 야, 같은 거는 부분 집합하기 조금 그렇잖아. 진짜 하나 붙여가지고 누구는 빼버리는 거야? 나하고 똑같은 거 하나만 빼버리는 거야, 그냥. 진짜 부분 집합, 진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진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돼야 돼. 우리가 이제 뭐 상등 조건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서로 같은 조건, 상등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럴 때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A와 B가 아예 같다라는 이퀄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같지 않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같지 않다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진부분 집합입니다. 진부분 집합은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알겠지? 즉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만 뺀 부분 집합을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진부분 집합은 기호로 굳이 표현하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인데 A가 B하고 같지는 않는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보기 문제 뭐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3번만 선생님 한번 보도록, 약간의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깨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자, 바깥에 큰 집합기호가 이렇게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다 원소로 보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 A 집합의 뭐가 될 수 있어? 원소가 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A 집합의 뭐도 될 수가 있어?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어.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이럴 때는 얘가 아니라 이 원소를 가지고 뭘 만든 거야? 부분 집합을 만든 거야. 이럴 때는 얘를 가지고 만든 게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얘를 가지고, 알겠어?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 말 이해되겠니? 어떻게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집합 기호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얘가 여기 안에 원소로 있는지만 체크해 보면 되고요. 원소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가 얘가 여기 안에 원소로 있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다시 부분 집합 관계로 표시가 되면 집합 기호 떼고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여기에 원소로 있느냐. 원소 기호로 되어 있으면은 얘는 원소 취급을 해준 거니까 이거 전체 모습이 여기 안에 원소로서 들어가 있느냐를 따져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분 집합이다, 그쵸? 근데 얘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오케이, 나는 맞다 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됐죠?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냐? 이렇게 얘들아, 원소 기호가 있으면 이 모양이 여기에 원소로 있어, 그 얘기야. 원소 있어 없어? 있으니까 너도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원소 기호야. 원소 기호는 이만큼 전체가 여기에 원소로 있어, 그 얘기야. 돼, 안 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가 여기에 원소로 있어, 그 얘기잖아. 돼, 안 돼? 되겠네요. 얘도 이거는 2라고, 얘는 원소기호잖아. 그래 안 그래? 원소기호니까 이만큼 전체가 여기 안에 있어, 그 얘기야.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가능하겠지. 그러면 1하고 2
여기는 2라고 2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을 만든 거라고 보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응? 누가 뭐라고 했어요? 쌤 잘생겼다고? 알았어. 그러면 안 해도 돼. 이미 알고 있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가끔 한 번씩 하나 해주는 건 괜찮아요. 자, 봅시다.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쌤이 얘기했어요. 원소이 오면 이만큼 전체가 여기 안에 있어? 그건 물어본 거라고.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너무 쉽죠? 부분집합 끼우면 얘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부분집합 끼우면 안에 있는 애들이 원소로 각각 있어 그 얘기야. 0, 2 있다. 그쵸? 그러니까 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원소 끼우면 전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있어 없어?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원소교잖아. 그래 안 그래? 원소교면 요만큼 전체가 있어야 된다고. 원소교면 전체가 있어야 되고 부분집합교면 제일 끝에 있는 집합기호를 뺀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포인트 잡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너도 잘못됐다. 4번,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9번입니다. 세집합 A, B, C가 있습니다. A가 이렇고요, B가 이렇고요, C가 이렇다 라고 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 X는 A의 원소고요, Y도 A의 원소야.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쌤이 아까 한 대로 0 잡아주시고 0, 1, 2 오케이? 1 잡아주시고 0, 1, 2 2 잡아주시고 0, 1, 2 하면 되겠지. 알아듣죠? 그렇게 해서 B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C집합은 X는 A의 원소, Y도 A의 원소고 X, Y야. 여기도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항상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여기다가 0 고정시키고 0, 1, 2 1 고정시키고 0, 1, 2 2 고정시키고 0, 1, 2 해서 만들고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는 뭐하고 무시해주고. 알겠어? 그렇게 해서 지금 연습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B집합하고 C집합 한번 구해볼게.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B집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A에 있는 당연히 모든 원소가 B에 무조건 뭐 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A집합에 3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B가 무조건 뭐 해야 돼? 3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1이니까 안 되니까 첫 번째로 A-5가 3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A가 3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빼기 5가 3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8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A가 8이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A집합은 3하고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집합은 1, 그 다음에 얘는 3, 얘는 지금 A가 8이니까 8 요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는 3, 8, B는 1, 3, 8이니까 조건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A는 8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모든 상수라는 말이 없으면 하나 나오면 이게 답이야 그냥. 알겠지? 근데 모든 게 나오면 다 체크해보긴 해야 되겠지. 자, 이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A는 뭐가 되겠어? 13이 되겠다. 그쵸? 그럼 13이 될 것이고요. A가 13이니까 13에서 5 빼면 얘는 8이 될 것이고요. 얘는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A집합에 있는 13이라는 친구를 얘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A가 이렇습니다. B가 이렇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 B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얘가 1,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물론 얘네가 1, 2가 될 수도 있지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B의 4가 무조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무조건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니까요. A 더하기 4 A 빼기 1 해가지고
A가 마 4가 되는 케이스, A가 1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A가 마 4라고 하시고요. 다 구하시고. 오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고. A가 1이라고 하시고 다 구해보시고. 여긴 구할 필요가 없고, 여긴 1, 2, 4니까 무조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해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집합은 얘들아 온도차가 생각보다 많이 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원방하고 상대도 안 돼. 집합은 왜? 집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거를 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실 오늘 배우는 거는 약간 집합의 이제 약간 그냥 그 도입 부분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집합의 연산, 또 원소의 개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선생님이 어쨌든 걱정하지 마. 어려운 문제 다 하여튼 주고 하여튼 진짜 학점 100점 맞게 선생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제공된 거 프린트 열심히 풀고 모르는 거 잘 복습하고 알겠지? 그렇게만 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이것도 부등식이고 얘도 부등식이다. 그쵸? 그러니까 쭉 깔아주시고요. 일단은 A를 먼저 이렇게 체크하고 얘를 이렇게 체크할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A이고 얘는 돼 있고 얘는 빵꾸가 뚫려 있어야 되겠죠? 여기 막혀 있고요. 얘는 빵꾸가 뚫려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6이 될 것이고요. 얘는 3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간단한 문제지. 우리가 부등식 많이 해봤잖아, 그치? 작은 게 막혀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는 맞아. 그래 안 그래?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는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 당연히 맞겠지. 그래 안 그래?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되죠? 같아버리면 얘는 내 자리에 있는 거를 내 거라고 하지만 얘는 내 자리에 있는 거 내 거라고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안 헷갈리죠? 오케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알고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약분하면은 양수끼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A는 2보다 커야 되고 3분의 1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는 3 가능하고요. 4 가능하고요. 5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참고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연속된 수가 있어. 이렇게 연속된 수 알겠지? 그럼 이것도 다 더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운데 거가 3개 있다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3, 4, 5, 6, 7이야. 이렇게. 아니, 5, 6이야. 이렇게. 알겠지? 연속된 수입니다. 짝수 개면은 이렇게 짝꿍 맺어주면은 항상 똑같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면 9, 2, 18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홀수개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5개 있다. 25. 연속돼 있으면. 알겠지? 정답은 3, 4, 5니까 4가 3개 있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야. 알겠지? 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A집합이 보세요. 자, 1, 2, 3이다. 그럼 A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합을 먼저 배웠으니까 조합의 방식을 좀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 아, 3개 중에 내가 하나도 안 가져오는 부분집합이 있겠지. 이게 바로 공집합이야. 맞아요?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1개가 되겠죠. 3개 중에 내가 원소 1개만 가지고 와서 나는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얘는 뭐 1만, 2만, 3만이니까 3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개 중에 2개를 가져올 거야. 얘도 3개가 되겠죠. 30원이니까 3개 중에 3개가 될 거야. 얘도 몇 개가 되겠어? 1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부분집합은 이거 하나만 빼주면 되겠지.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즉 있는 모든 거를 다 가져오는 것만 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쌤이 이거의 부분집합 한번 구해볼게요. 한 번만 딱 잘 들으면 돼. 그래야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쉽게 이해하니까.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있고요. 1, 원소가 하나인 것들, 이렇게. 원소가 2개인 것들이에요. 1, 3, 2, 3. 원소가 3개인 거야. 1, 2, 3.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일에 관심을 가지면 볼 거야, 일에.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얘들아? 8개야. 몇 개라고? 8개. 그런데 일이 몇 번 들어갔냐 체크 한번 해보니까 일이 정확히 몇 번 들어갔어, 얘들아? 4번 들어갔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 1이라는 친구는 선택권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오케이? 다시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1 선택권이 2개입니다. 2도 선택권이 몇 개겠어요? 2개겠지 당연히. 3도 선택권이 몇 개겠어? 2개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8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2도 체크해보면요. 하나, 둘, 정확하게 4개만 들어왔고요. 3도 하나, 둘, 셋, 4개만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들은 정확하게 전체 부분집합에 대해서 반절은 들어가고 반절은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NA가 A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5개다 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럴 때 이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하면 2에 2라는 거는 뭐냐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러한 친구들이 몇 명이야? 5명이야. 즉 A집합에 있는 5명이 모두 다 제한사항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친구들이 5명이니까 나는 32개다 이런 얘기라고. 자, 만약에 A집합이 잘 들어. 한 번만 들으면 돼.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한 조건을 줄 거야. 어떤 제한 조건을 주냐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1은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야 곱하기를 해주는 건데 문제에서 1 너 반드시 들어와 했잖아. 그럼 너는 그냥 곱하기 1이야. 즉 곱하기에서 1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들아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는 선택권이 있는 애들이 몇 명이냐 그 싸움이야. 그래서 첫 번째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2에 1 너는 안 된 선택권이 없는 거야. 나머지 4명만 선택권이 있네 이런 얘기지. 즉 1이 반드시 들어가는 건 모두 몇 개가 되겠어? 16개가 된다라고 보면 돼. 이걸 또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1이 반드시 들어간다면 1은 빼놓고 1이 없는 나머지 4개 가지고 뭘 만들어?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지. 그래놓고 그 몇 개야? 2x 4제곱이니까 16개가 되겠지? 거기다가 1 다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1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5는 반드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똑같은 이야기야. 뭐가 없는 이야기야?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 전체 애들이 5명인데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그럼 나머지 선택권이 있는 친구들만 1은 무조건 들어와 있고 5는 무조건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선택권 있는 3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2의 몇 제곱이 되겠어? 3제곱이 돼서 8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2의 n제곱이에요. 지금 부분집합이 몇 개냐? 그럼 2의 n제곱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빼기 1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거 그냥 기본 세트. 자, 두 번째. 어떤 특정한 친구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니? 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는 큰 관심 없고요. 걔네들은 뭐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선택권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나는 내가 n개 중에서 만약에 k개가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부분집합은 2에 n개에서 선택권이 없는 k를 뭐 하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여기가 2라는 게 알겠지? 자, 레벨 3가 뭐냐면 적어도야, 적어도. 적어도라는 거는 뭐냐면 a가 1, 2, 3, 4, 5예요. 그런데 여기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야. 자, 이거 잘 보자. 적어도.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가 짝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아,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짝수가 두 개 있으니까 짝수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짝수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짝수가 하나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해도 되고요. 짝수가 두 개 있는 경우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건 뭐냐면 전체에서 홀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지. 맞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선생님이 적어도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 직접 그러한 상황을 나눠서 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그렇지 않는 케이스를 구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얘를 빼는 거죠. 짝수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는 나는 그러면 홀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나는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되겠니? 세제곱이 되니까 32 빼기 8 해가지고 24개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짝수만 있는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하이 레벨, 마지막 레벨이야, 이제. 마지막 레벨은 뭐냐면, 잘 들어봐. A집합이 1, 2, 3, 4, 5예요. 알겠니? 이걸로 만든 부분집합은 모두 몇 개 있겠어? 32개가 있겠지. 자, 천천히. 자, A가 원소가 5개니까 A의 모든 부분집합은 32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32개 중에서 32개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1개. 원소가 하나 있는 거 몇 개야? 5개. 5C 1이니까. 원소가 2개 있는 거 몇 개? 5C 2니까 10개. 원소가 3개 있는 거 5C 3이니까 똑같이 10개. 원소가 4개 있는 거 5C 4니까 5개. 원소가 5개 다 있는 거 5C 5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좀 더 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5C 0 1개. 원소가 하나 있는 거 5개. 5C 2개 있는 거 10개. 3개 있는 거 10개. 이게 약간 데칼코마니에요. 알겠지? 이렇게 데칼코마니 항상 조합의 개수는 데칼코마니야. 이렇게 되는데 쌤이 뭐 하려고 그러냐?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거기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것만 내가 골라낼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럼 몇 개 골라낼 수 있겠어? 32개 중에 공집합이 하나니까 공집합을 뺀 31개 집합은 원소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내가 뽑아낼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몇 개 뽑아내겠어? 31개 뽑아내겠지. 그거의 합이 얼마냐? 이런 문제야. 알아듣겠어? 또는 32개인데 공집합을 뺀 31개 중에서 제일 큰 원소를 뽑아내겠다 이 얘기야. 그거는 몇 개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건 똑같은 거니까 자, 제일 작은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이 만약에 제일 작다 이 얘기야. 누가 제일 작다고? 1이. 그럼 1이 제일 작다는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1은 반드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있든지 말든지. 오케이? 이해돼요? 1은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래야 1이 뽑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게 바로 몇 개가 되겠어? 16개가 되겠네. 왜? 1만 뭐니까? 고정이니까. 알겠어? 자, 이번에는 제일 작은 게 2가 뽑힐 거야. 제일 작은 게 2가 뽑힌다는 거는 무슨 뜻이지? 그러면 1은 없어야 되고, 즉 선택권이 없는 거죠. 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럼 2도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있어. 나머지 3, 4, 5는 그치?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이제 몇 개 만들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고요. 얘는 2에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니? 8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알아듣죠? 별거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은 몇 번 나오냐? 마찬가지야. 3 밑으로. 3 자기 포함해서 1, 2, 3은 선택권이 없는 거지. 4, 5만 선택권이 있으니까 2에 제곱해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될 것이고요. 4는 1, 2, 3, 4 다 안 돼. 5 하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2가 몇 개 되는 거야? 1개 해가지고 2개가 되고 5는 당연히 1, 2, 3, 4, 1, 2, 3, 4까지는 다 없어야 되고 5 자기 혼자만 있어야 되겠지? 그럼 선택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제곱이면 1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답이 아니고 그 수들의 합이야. 그러면 1이 16개니까 1 곱하기 16 해서 16이 될 것이고 알아듣지? 2 곱하기 8개니까 8 곱해가지고 16이 되고 3은 4개니까 12가 되고 4는 몇 개니까 1개니까 아니 2개니까 8이 되고요. 5는 1개니까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거를 모두 다 더한 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31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제일 작은 것만 뭐 한 거니 얘들아? 뽑아낸 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 뽑아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일 큰 거에서 만약에 5가 1이 된다는 거는 뭐가 되겠어? 1만 있어야 되겠지. 나머지는 들어오면 안 돼. 제일 큰 게 만약에 2라는 거는 뭐야? 2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들어오면 안 되고 2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들어오면 안 되고 자유로운 애는 1한 명. 제일 큰 애가 만약에 3이라면 자유로운 애들은 1, 2, 2명. 제일 큰 애가 4라면 자유로운 애들은 1, 2, 3. 무조건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는 자유로운 애들을 찾는 거야. 몇 명이 이거 찾는 거야. 이것만 딱 포인트 잡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레벨을 더 올리면 이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내기도 한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인 것들만 대상으로 해서 즉 하나 있는 거는 나는 무시하겠다는 거야. 잘 들어. 원소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알겠어? 그럼 원소가 2개 이상이면 얘네들은 없으니까 요만큼만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제일 작은 거를 뽑아낼 거야 이제. 여기에서만. 그러면 여기서는 공집합이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원소가 1개짜리일 때는 당연히 누구였어? 자기 자신이었지 다.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5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의 합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야? 1, 2, 3, 4, 5를 하나씩 빼면 되겠지. 원소가 2개 이상인 것들만 대상이니까 여기에는 원소가 1개인 것들도 포함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더한 거에서 1, 2, 3, 4, 5를 빼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센스 있게 풀려면 여기 16개 중에서는 1 혼자 있는 게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그럼 그거를 빼는 거야. 즉 1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15개 있는 거지. 2도 마찬가지로 2가 제일 작은 게 8개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이 8개 중에서는 자기 혼자 있는 게 몇 개 있겠어? 딱 하나 있겠지. 나머지는 2개 이상일 것이고.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각각의 16, 8, 4, 2, 1에서 여기서 1씩 뺀 거를 계산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원소가 2개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만 가장 작은 애들을 모아서 합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 정확하게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따가 여기 자습실 가서 지금 오늘 선생님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얘기 이따가 선생님 문제 풀어줄 건데 꼭 좀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알겠지? 자, 선생님이 다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이따 한번 쭉 보세요. 자, 여기 보자.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유한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가 또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 아주. 한번 봅시다. 집합 A는 1부터 n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원소 몇 개니? n개겠지, n개. 1부터 10까지면 10개고요. 맞죠? 1부터 어쨌든 1부터 5까지면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n까지면 n개가 되는 거야. 이것도 살짝 여러분들 대갈박 힘들게 하려면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 1부터 n까지가 n개인데 1, 2 빠졌으니까 전체 개수는 n-2개가 되겠지. 수학은 되게 단순 명료해 진짜.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n개야. 나는 그러면 2의 n개야.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 즉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 2명. 또 얘는 원소로 갔지 않으니까 너도 선택권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선택권이 없는 게 몇 명입니까? 3명이 되겠죠. 3명을 뺐더니 64개. 2의 몇 제곱? 6제곱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n의 값은 얼마냐? 9다. 이렇게 구하시면 게임은 끝나네요. 단순하죠? 자, 그 다음 이거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는 3의 배수를 갖는데 3의 배수가 이렇게 369 이렇게 있네. 그치?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전체에서 32개에서 2의 5집합에서 3의 배수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만 부분집합을 만든 거. 이렇게. 그치? 4개를 빼시면 2의 제곱을 빼시면 32 4니까 2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점 문제 가볼게요. 집합 S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MS라고 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MS는 4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MS는 1란 얘기예요. 즉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하고 그 문제야. 부분집합 중에서 제일 큰 것만 내가 이렇게 뽑아내겠다 그 뜻이야. 알겠지? 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 X에 대해서 M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가장 가장 큰 원소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MX가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3이 되는 부분집합, 가장 큰 원소가 4가 되는 부분집합, 가장 큰 원소가 5가 되는 부분집합을 말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은 전체에서 2의 5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가 누구인 케이스하고 1인 케이스하고 가장 큰 원소가 뭐인 케이스? 2인 케이스만 빼면 되겠지.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1, 2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지. 1, 2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거기에는 절대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 3, 4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 4개를 빼서 정답은 28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가 이렇습니다. B가 이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X의 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X는 A는 반드시 X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X는 B를 뭐 할 수는 없어? 넘어설 수는 없어. 정확히 말하면 무슨 문제냐? X집합은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의 원소를 모두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면 반드시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러면 B집합의 원소 중에서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 얘네가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4, 5, 6은 뭐 할 수 있어? 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 선택권이 있는 애들이 몇 명이야? 3명.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8개 하시면 끝나겠네요. 1, 2, 3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면 1, 2, 3을 반드시 집어넣어 놓고 3, 4, 5가 뭐 하면 지들끼리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개수를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 볼게요. 378번입니다.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X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 1, 0, 1 이 정도 되겠다. 그치? 얘는 절대값이니까 B는 마 3부터 마 2, 마 1, 0, 1, 2 이렇게까지 되겠네. 그치? 얘는 3개입니다. 얘는 7개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얘네는 너 선택권이 없어. 너도 선택권이 없고 너도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 있는 애들은 이렇게 4명이야. 그치? 그래서 가족권만 만약에 따진다면은 선택권이 4명이니까 16개가 답이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되겠어? 근데
조건 하나를 더 추가했네. 뭐라 그랬냐?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라고? 5개 이상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5개 이상이야. 그치? 그러면 원소가 5개 이상이 되려면 자, 일단은 3명은 무조건 원소에 들어가지. 3명 원소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명이 한 명만 들어가는 케이스만 뭐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전체는 1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3, 마2, 2, 3이 2개 이상이 들어가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5개 이상이 되는 거야. 왜? 3개가 고정값으로 있으니까. 그럼 뭐만 빼면 된다고? 한 명씩 들어가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야. 한 명씩 들어가는 게 4씩 1이 되겠죠. 알아듣겠어? 응. 4씩 1. 됐어? 그 다음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4씩 0도 있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4개, 얘가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6개에서 5개를 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1개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쪽은 조금 어려워요. 3번 볼게요. 자, A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A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뭐 1마 I 곱해주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얘들아, 이런 거는, 이 결과물은 얘야, 얘. 이거야. 여기다 1마 I 곱해가지고 1마 I 제곱해가지고 계산해보시면은 마이너스 I로 끝납니다. 즉,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가 뭐가 되고 싶다고? 1 되고 싶다고. 그치? 자, 얘가 1 되려면은 당연히 N에다가 1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요. 2 집어넣어도 돼, 안 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죠. 3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4만 가능합니다. 즉, N이라는 친구는 4에 뭐가 가능한 거야? 배수만 가능하다. 40 이하의 자연수니까 A라는 친구는 4, 8, 12, 16, 땡땡땡땡땡 해서 32, 36, 4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야.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세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권이 있거나 선택권이 없는 애들을 지우고 자유로운 애들이 몇 명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라고 얘들아? 16. 그러면 16까지는 싸그리 자유롭지 않은 거야. 제일 작은 게 16이라는 뜻은 16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16보다 작은 애들은 무조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게. 그쵸?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 체크를 다 해보시고 조금 더 실력이 쌓아지면 있든 없든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선택권이 너네들은 없어 이런 얘기잖아. 맞지? 가장 큰 친구가 32란 얘기는 32부터 그 이상도 마찬가지 뭐라는 얘기야? 선택권이 없어. 정확한 얘기는 32가 제일 큰 수니까 3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36이나 40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선택 20, 24, 28 3명만 뭐한 애들이야? 자유로운 애들이야. 니네는 남아서 공부하고 가. 니네는 뭐해?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가려면 가고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너무 쉬운 문제 사실 이런 거.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8개가 정답이 된다. 2의 세제곱.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되게 쉽고 빠르게 풀립니다. 선택권 있고 없고의 문제야. 자,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분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거. 쌤이 아까 말한 거야. 알겠지? 자, 1이라는 친구가 가장 작으려면 1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2의 4제곱해서 16가지가 돼요. 2의 4제곱해서 16가지야. 그치?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상황은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1은 몇 개 있냐? 15개 있어서 15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2는 하나씩 줄이요. 이렇게 빼기 1. 그러면 2는 7개가 돼서 27에 14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이라는 친구는 2의 제곱 빼기 1 해가지고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라는 친구는 2 빼기 1이니까 4 곱하기 돼가지고 4가 되고요. 5는 당연히 없겠죠. 5는 어차피 제일 작으려면 자기 혼자만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원소가 한 개 있는 걸 빼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만큼을 더한 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28에다가 아니 29에다가 13이니까 42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하고 A의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진부분 집합은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원소가 5개니까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지부분 집합이니까 31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SI라고 하고 얘가 얼마라고? 240일 때. 알겠지? 그럴 때 n 더하기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서는 제일 작은 거를 골라라 제일 큰 걸 골라라 그게 아니야. 공집합을 제외하고 원소가 5개니까 30 몇 개? 31개 부분집합이 있고 그 부분집합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더한다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럼 얘는 더 쉬워. 왜 더 쉽냐? 얘들아 1이 몇 번 들어간다고? 16번 들어간다고. 32개 절반하고 절반 안 들어가고. 그럼 얘들아 2도 몇 번 들어가겠어? 당연히 16번 들어가지. 알았대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몇 번 들어간다고? 16번 들어가게 돼 있어. 여기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는 10 더하기 뭐가? A가 몇 번 들어간다고? 16번씩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얼마란 얘기야? 240이란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약분합시다. 그 약분 뭘로 되죠? 4로 하면은 얘가 일단 8로 하면은 2가 되고요. 83. 약분하면은 1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게임 끝나겠네요. 그럴 거 같죠? 맞죠? 아까 얘기했어. 모든 원소들은 반절에 들어가고 반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작은 거를 찾거나 제일 큰 거를 찾는 것보다는 더 쉬운 거야. 맞잖아. 문제가 모든 원소의 합을 S1이라고 했고 걔를 다 더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N이라는 값은 31개가 되고요. A 값은 5가 되니까 2개를 더해서 36이 정답이 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인 모든 부분집합을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뭐라 그랬어? MK라고 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가장 뭐한 거 골라내는 거야? 큰 거 골라내는 거야. 가장 큰 거. 그럴 때 그거를 다 가장 큰 수를 한번 더해봐라. 이런 문제야. 우리가 아까 가장 작은 수를 해봤잖아. 그치? 이건 여러분이 한번 그 문제 잘 복습하시고 똑같은 문제야. 1이 가장 작은 얘가 몇 번 들어간다고? 원소가 2개가 없으면 16번 반절씩 8번 매번 4번 2번 1번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없다면. 근데 원소가 2개 이상이면 거기서 하나씩 빼야 되니까 자기 자신 들어가는 케이스. 알겠지? 근데 얘는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가 1번이었는데 얘가 0번이 되는 거고 얘가 몇 번인데 2번인데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4번인데 3번이 되는 거고 얘가 8번인데 7번이 되는 거고 얘가 원래 16번인데 15번이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끝나.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이런 수준의 문제야 그냥. 알아듣지? 고생했어. 여기까지 할게요.